네, 7강 파워포인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전통 음식 만들고 있죠? 처음에는 여기 앞에 있는 도형들의 그림을 따다가 붙여 넣고 정렬시켰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아래쪽에 이 도형으로 제목을 넣고 그림자 효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우리나라 전통 간식이라고 하는 이미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한글에 있는 이미지를 따다가 붙여 넣는 방법 다시 한번 넣어서 만들어 보고 아래에 있는 여기 도형까지 넣어서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하시던 파워포인트 불러오세요. 불러오셨죠? 네, 저희 작업하던 슬라이드를 클릭해 줍니다. 슬라이드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것들을 슬라이드라고 해요. 지금 네 번째 슬라이드에 작성하고 있죠? 자, 슬라이드 여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제목 부분 빨간 도형 있죠? 도형을 입력하고 글씨 넣고 색상 수정하고 테두리 굵기와 색상까지 표현해 줬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기본 값으로 들어가 있는 그림자 효과를 조금 수정을 해줄 거예요. 자, 여기 슬라이드 여셨죠? 좋습니다. 자, 보시면 모든 슬라이드의 개체를 다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슬라이드 안에 개체들이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 도형은 조금 한쪽으로 쏠려 있는 느낌이 드니까 비교적 가운데 쪽으로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도형을 움직일 건데 도형을 먼저 선택을 해서 옆쪽으로 조금 위치를 이동시킬 거예요. 그런데 자, 이동시키실 때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선을 두고 예쁘게 움직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 키보드에서 Shift 키 있죠?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도형을 클릭해서 위치를 움직이면 가로선과 세로선에 맞춰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키보드에서 Shift 키 위치 확인해 보셨나요? 네, Shift 키 위치 다 찾으셨죠?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해서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제목 도형이 위치해 있는 자리에서 가로선 그리고 세로선에 맞춰서 예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예쁘게 놓아주시고 나머지 도형들도 Shift 키를 눌러서 한번 움직여 보세요. 가로선과 세로선에 맞춰서 예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여 놓을 수도 있어요. Shift 키를 누르지 않으면 마우스 키로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도 움직일 수 있는데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가로선과 세로선에 맞춰서 움직이고 싶다. 그래서 정렬을 좀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되셨나요? 네. 좋아요. 자, 이번에는 여기 아래에 있는 그림자 효과를 조금 수정을 해볼게요. 자, 도형을, 자, 빨간색 제목 도형을 한번 클릭합니다. 한번 클릭하세요. 자, 두 번 클릭하게 되면 글씨를 수정할 수 있는 수정 편집 상태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직선이 파선 처리가 되고 하얀색 조절점은 사라지겠죠? 우리는 글자를 수정할 게 아니라 파란색 요 도형의 그림자 효과를 수정할 거기 때문에 한 번만 클릭합니다.
저와 같이 테두리가 직선 처리로 선택이 되면서 하얀색 조절점이 다 있어야 돼요. 한 번만 클릭하신 상태에서 자, 빨간색 제목 도형 부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합니다. 제목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제목 부분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했더니 바로가기가 이렇게 나오죠? 이 바로가기들 중에 도형 서식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도형 서식이라는 메뉴를 확인해 주세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했을 때 이렇게 바로가기가 나옵니다. 다 여셨나요? 네.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바로가기가 나와요. 이 바로가기들 중에 도형 서식을 클릭합니다. 도형 서식. 찾으셨죠? 네. 도형 서식 저도 눌러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도형 서식 클릭.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 부분에 도형 서식이라는 창이 하나 떴습니다. 도형 서식들 중에 채우기에 관련된 옵션, 효과에 관련된 옵션. 자, 우리는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해서 효과들을 살펴볼 거예요. 효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형 서식이 열리면 가운데에 있는 효과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나요? 좋습니다. 자, 이 가운데 가운데 효과를 클릭해 주면 도형에 관련된 모든 효과들이 세부 메뉴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 세부 메뉴들 중에 저희는 가장 처음에 있는 그림자 효과를 살펴볼 거예요. 그림자 효과. 자, 그림자 효과를 선택하면 여기에 있는 주황색 화살표가 이렇게 채워진 색깔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주황색으로 채워진 부분을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림자에 관련된 또 다른 그 안에 세부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 있는 화살표가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죠? 자, 그림자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되셨나요? 자, 지금 가장 기본 값에 있었던 효과가 우리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원근감에서 두 번째 있는 그림자 효과 클릭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이 메뉴가 어디에 있었냐면 도형을 클릭했을 때에 위쪽에 나타나는 그리기 서식에서 서식 탭 클릭, 서식 탭 클릭. 자, 그러면 서식 탭 메뉴 안에 도형 효과라는 메뉴가 있었죠? 도형 효과 메뉴에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림자 메뉴를 클릭해 보면 그림자 클릭해 보면 자, 여기에 원래는 아무 그림자 없는 효과, 그림자가 없을 때 기본값이고 바깥쪽으로 그림자들이 나타날 때 자, 안쪽으로 그림자가 효과가 들어갈 때 그리고 원근감이 느껴지는 그림자 효과를 넣을 때 이렇게 메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적용했던 효과가 여기에는 두 번째 효과죠. 이 메뉴가 원래는 그리기 도구 서식 탭의 도형 효과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 도형 서식을 열어서 효과 메뉴에서
그림자 효과에 좀 더 세부적인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들어온 거예요. 그림자 효과에 좀 더 세부적인 메뉴를 설정하도록 그림자에 관련된 메뉴들을 조금 더 찾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살펴본 게 미리 설정 부분에서 봤던 원근감에 관련된 효과들이었죠. 미리 설정에서 바깥쪽, 안쪽, 원근감의 두 번째 메뉴였어요. 자, 이 도형 서식이 자꾸 사라지는 건 왜 그러냐면 여기 도형을 클릭했을 때 도형 서식이 나타나요. 그죠? 우리가 이 도형 메뉴를 빨간색 이 채워져 있는 네모 부분의 빨간색 부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도형 서식을 해서 열어두었기 때문에 이 도형을 클릭할 때마다 도형 서식이 나타납니다. 빈 공간의 여백을 클릭해서 선택 취소를 하게 되면 사라지지만 한 번 더 이 도형을 클릭하게 되면 도형 서식이 나타나요. 그래서 자꾸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하는 거예요. 도형 서식이. 자, 도형 서식에서 이 가운데에 있는 효과를 클릭하시고 그림자 효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설정에서는 기본 값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한번 살펴봤고 그림자의 색상을 선택할 수가 있네요. 기본값 검정색인데 다른 색깔 한번 줘볼까요? 다른 색깔의 그림자 효과가 설정이 되는지 조금 구분이 될 만한 색깔이 자, 제가 초록색을 한번 선택해 봤어요. 근데 그림자 효과가 살짝 초록색으로 변했는데 너무 연하게 나와서 잘 안 보이죠? 그림자 효과에 진하기를 한번 줘볼게요. 그림자가 지금 초록색인데 잘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설정을 좀 만져보면서 배울 겸 한번 해봅시다. 자, 흐리게라는 메뉴가 기본값 6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흐리게라는 메뉴를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바를 이쪽으로 움직여서 조금 더 흐리게를 진하게 만들어 볼게요. 연하게. 자, 지금 6포인트였는데 100포인트가 될수록 투명하게 처리가 돼요. 그런데 0포인트가 되면 자, 흐리게 있던 메뉴가 0포인트가 되도록 앞으로 딱 붙이면 0포인트가 되죠? 그러면 그림자 효과가 아주 진하게 처리가 돼요. 이렇게 선명하게. 아까는 흐리흐리 했잖아요. 그 흐리게 값이 기본값 6포인트가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진하게 가장 선명하게 0포인트를 준 상태입니다. 자, 이번에는 크기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 지금 값이 가장 중간에 있는 위치에 있는데 100%예요. 한번 발을 움직여서 200%로 크기를 바꿔줘 보겠습니다. 자, 발을 움직여서 200%까지 키워줬어요. 200%. 자, 그러면 그림자 효과가 어떻게 됐나요? 네, 여기에 이렇게 쬐끄맣게 있었던 그림자가 이렇게 커졌죠. 그림자 색상이 조금 초록색인 거 보이시나요? 자, 다른 색깔로 또 한번 바꿔볼까요? 색상에 들어가서 아니, 자, 이 도형 서식하다가 없어지신 분들은 아까도 알려드렸지만 여기 빨간색 도형을 한 번 더 클릭해주면 나타나요. 자, 색상은 뭐 여러분께서 마음에 드는 하고 싶으신 색상 저는 보라색으로 한번 바꿨더니 그림자 색상 도형 부분을 보라색으로 조금 연한 보라색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저희 그림자 효과를 적용할 게 아니라 이렇게 효과를 또 바꿀 수 있구나 하고 알아가는 거니까 저장은 하지 마시고 한번 이것저것 만져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저희 크기하고 흐리게 만져봤죠? 이번에는 각도 만져볼게요. 각도가 지금 기본값 315도인데 여기에 위치해 있죠? 한번 여기 앞으로 발을 움직여 볼까요? 자, 발을 이렇게 당기면 각도에서는 우리가 효과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네요. 315도에서 76도로 바꿨는데 각도는 넘어가고 간격을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간격. 지금 간격이 0포인트죠. 0포인트를 조금 앞으로 이렇게 당겨 볼게요. 자, 각도를 움직일수록 그림자 효과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이렇게 올릴 수 있네요. 자, 보시면 지금 원래 기본값이 0포인트예요. 0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0포인트인데 각도를 움직일수록 이 그림자를 효과를 아래로 줘서 마치 빛이 위쪽에서 쏟아지는 것처럼 해서 그림자가 아래에 생기는 느낌을 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림자 옵션은 여기까지 만져보도록 하고 그림자를 원래대로 되돌려 보도록 합시다. 도형 서식에 있었던 효과를 원래대로 되돌릴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면 여기 가운데 있는 효과에서 그림자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자, 미리 설정해서 옵션의 효과를 우리가 처음 선택했던 원근간 두 번째 기본 그림자 효과로 줄게요. 자, 여기에 있는 미리 설정의 요 목록, 목록 메뉴 여기 아래로 향하는 작은 화살표 있죠? 요 키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림 도형 채우기에서 나왔던 이 메뉴들이 또 나타나죠. 스크롤바를 아래로 내리셔서 원근감 두 번째 있는 메뉴 선택합니다. 그러면 도형의 그림자 효과를 원래 우리가 적용했던 처음 효과 그대로 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진하게 효과만 그림자의 진하기만 조금 주도록 할게요. 그림자의 진하기만. 예, 잘 다녀주세요. 자, 투명도에서 여기에 있는 기본값을 60으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요 발을 움직이셔도 되고 값을 직접 수정하셔도 돼요. 60%라고 바꿔주겠습니다. 60%.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림자 효과를 기본값보다는 조금 더 진한 그림자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투명도에서 60% 수정하세요. 투명도에서 60%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도형 서식 탭에 우리 그림자 효과 설정은 그만 보도록 하고 닫기를 눌러서 도형 서식 탭을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서식 탭 닫기 누를게요. 닫기 클릭. 자, 이번에는 이 도형을 슬라이드 저장할게요. 작업하신 거 저장하기 위해서 컨트롤 S 눌러주세요. 자, 컨트롤 S 저장하는 단축키예요. 수시로 눌러주기로 했었죠? 아까 저장했던 요 슬라이드 상태 저장하시고 자, 이번에는 요 오른쪽에는 우리나라 전통 간식에 대한 요 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구절판 이렇게 들어갔던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나라 전통 간식이라고 하는 요 이미지를 넣어서 정렬시키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림자 효과 넣은 제목 도형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들은 여러분께서 만약에 만들고 싶은 슬라이드에 딱 넣고 싶은 이미지가 있다. 뭐 핸드폰에 있으면 핸드폰 이미지를 컴퓨터로 옮기시면 되고 검색해서 마음에 드는 거를 다운로드 받아 쓰셔도 되죠. 우리는 이번 시간에 한글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기본 값으로 제공해주는 이미지들을 따올 거예요. 자, 여기에 있던 거 따왔던 거 기억나시나요?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한글 프로그램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바탕화면에 윈도우 10 기준으로 천물도 있고 예, 또 잘생겼더라고. 네. 머리 염색을 했는데 머리도 이렇게 하얗지 않고 아, 윈도우 10 버전으로 여러분 컴퓨터에 맨 오른쪽 아래 보시면 여기 시계 표시 보이시죠? 시계와 날짜가 들어가는 부분에 여기 맨 끝에 보면 클릭할 수 있는 바가 있어요. 바. 바라는 게 영어로는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이 막대기 부분, 요 길쭉하게 생긴 요 부분을 클릭하면 전에 알려드렸는데 어떤 기능이라고요? 그죠? 바탕화면으로 갈 수 있는 기능이에요. 바탕화면 바로가기 기능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 작은 막대를 눌러주면 바탕화면으로 바로 갑니다. 여러분 작업하고 있던 게 삭제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작업 표시줄로 이렇게 쏙 숨어들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작업했던 게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자, 우리는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려고 바탕화면으로 지금 클릭한 거예요. 자, 여러분 바탕화면에서 한글 프로그램 실행해 줍니다. 자, 한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한글에 있는 회사에서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만들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두 프로그램이 같은 이미지가 다 있지는 않아요. 한글에 있는 이미지를 따오기 위해서 한글을 더블 클릭 실행시켰습니다. 자, 한글 실행되셨나요? 좋아요. 자, 한글에서 이미지를 어떻게 입력했었죠? 한글에서 이미지를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 입력 탭을 클릭했어요. 입력 탭 클릭해 보실까요? 입력 탭 클릭. 자, 입력 탭 메뉴들 중에 어디로 들어갔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리기 마당 들어갔었죠. 그리기 마당에는 한글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이미지들이 조금 있어요. 그 이미지들 중에 우리 이번 시간에 전통 간식을 찾을 겁니다. 자, 그리기 마당 클릭하시면 그리기 마당이라고 하는 폴더가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타나죠. 자, 꾸러미에서 스크롤바를 위아래로 움직여서 지난 시간에 전통 음식이라는 카테고리를 찾았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여기에서 우리 전통 그 간식 여기에 있는 우리나라 전통 간식이라고 하는 이미지들을 찾을 거예요. 뭐 수정과 이런 게 있는 것 같네요. 부럼 이런 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한글 프로그램에서 그리기 마당까지는 찾아오셨죠? 그리기 마당에 선택할 꾸러미에서 스크롤바를 위아래로 확인시키셔서 전통 음식으로 들어오세요. 전통 음식. 자, 전통 음식 안에 개체 목록들 보니까 우리가 넣을 이미지가 있네요.
강정도 있어요. 자, 아래로 스크롤바를 내려서 메뉴들을 좀 더 확인해 볼까요? 메뉴를 좀 더 확인해 보시면 아래쪽에 수정가와 화채도 찾을 수가 있네요. 자, 여기에서 이미지들을 찾아와서 한글 프로그램에 있던 이미지를 파워포인트로 옮겨가는 거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기 마당 입력 들어오는 거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자, 그림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입력할 그림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 입력 탭 들어갔었죠? 입력 탭 클릭했었죠? 자, 입력 탭 메뉴들 중에 어디로 갔었나요? 그죠? 그리기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기 마당 클릭합니다. 그리기 마당 클릭. 그리기 마당 클릭. 자, 그리기 마당 대화 상자 안에 그리기 마당 대화 상자 안에 선택할 꾸러미들 중에서 요 스크롤 바라고 부르거든요. 스크롤 바를 위아래로 확인하셔서 전통 음식 메뉴로 들어오세요. 전통 음식 카테고리로 들어오시면 개체 목록들 중에 다양한 이미지들을 찾을 수가 있고 스크롤 바를 위아래로 내려서 조금 더 찾을 수가 있었죠. 자, 우리 첫 번째로 강정을 입력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강정 선택할게요. 강정 선택. 강정 선택. 자, 강정 선택하시고 넣기 누르겠습니다. 자, 강정 선택 넣기. 자,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죠? 마우스 포인터가 십자 모양이 되었을 때 클릭해서 손 떼지 않고 이동하는 거를 드래그라고 합니다. 드래그 하게 되면 내가 이 위치에서 시작했죠? 이동하는 만큼 그림의 크기를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 떼고 그림이 입력되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림 입력하기 위해서 적절한 위치에서 클릭한 다음 손 떼지 않고 이동, 손 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정 이미지가 한글 프로그램에 입력되었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자, 입력된 이미지를 파워포인트로 옮겨가는 것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할 네, 때도 단축키 이용했었죠? 복사해서 붙여넣는 단축키. 그렇죠. 컨트롤 C, 컨트롤 V였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기억나시나요? 자,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복사하는 단축키였어요. 세트로 쓰이는 단축키가 컨트롤 V죠. 컨트롤 C 복사하기, 컨트롤 V 붙여넣기. 자, 위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컴퓨터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 있네요. 자, 세트로 쓰이는 단축키이기 때문에 카피라는 C라는 단축키 바로 옆에 있는 V를 붙여넣기 단축키로 쓰고 있다라고 알려드렸어요. 자, 키보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지금 위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다 찾으셨나요? 컨트롤 C, 컨트롤 V.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글 프로그램에서 지금 입력한 이 이미지를 선택되어 있는 상태죠? 자, 선택을 먼저 해 주어야 어떤 거를 복사해 갈지 컴퓨터가 알겠죠? 자, 강정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저처럼 한글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작은 파란색 네모 모양의 조절점들이 생깁니다.
강정을 한번 선택하세요. 선택하시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C 눌러줍니다. 키보드에서 컨트롤 C 누를게요. 컨트롤 C. 자, 컨트롤 C 누르니까 바탕화면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상에서는 달라진 점이 없죠. 하지만 컴퓨터는 임의의 빈 공간에 지금 여러분께서 복사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눌러서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메뉴 표시줄 아래에 있는 파워포인트를 클릭해서 우리가 작업하고 있던 슬라이드로 들어갈게요. 자, 파워포인트를 클릭하시고 아까 작업하고 있던 메뉴로 들어갈까요? 파워포인트 단풍여행 아래쪽에 슬라이드로 들어오세요. 네. 자, 여기까지 해서 1부 수업 마치고 바로 2부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줌 다시 킬 거니까 새로 들어오세요. 자, 2부 수업 마저 시작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